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원피스 1135화 내용이 공개되었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새해 다이어트 성공하시는 거 아시죠? 이번 화의 제목은 우정의 잔이라고 합니다. 표지 현재의 오타마는 이제 자유로워진 모습이고, 이번 화는 엘바프의 도서관에서 시작하고, 엘바프 도서관에 있는 거대한 올빼미는 비블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올빼미는 사물이나 대상을 거대한 크기로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마의 열매 능력자로 이쿠이쿠 열매를 먹었다고 하네요. 엘바프의 꼬마 콜로는 윌러스 스쿨에 도착하고, 거인족의 아이들은 그가 굉장히 거칠고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콜론도 역시나 그들을 귀찮은 애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번 화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 중 하나인 반인반거라고 해야 할까요? 콜론은 반은 거인이고 반은 인간이라고 말하죠. 그의 어머니는 미플리이고 그의 아버지는 거인족 전사만큼 힘이 강하다고 알려진 해적 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과 거인이 아이를 낳았다니 굉장히 신선하네요. 그리고 밀짚모자 일행들은 엘바프 특유의 바이킹 복장을 입고 등장합니다. 프랑키는 엘바프 전설로 내려오는 아담나무를 보고 싶다고 말하고, 사우로는 프랑키의 부탁을 듣고 설명을 시작합니다. 아담나무는 세계 여러 곳에서 자라고 있지만 엘바프에 있는 아담나무가 가장 오래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마을의 성에서 후드를 둘러쓴 샹크스 외형의 남자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인은 두 명의 거인 수호자를 발견하고, 그 여인은 그들은 로키라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거인 수호자들은 그들에게 로키의 위치와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때 후드를 쓴 여인이 알 수 없는 기술을 사용하여 거인 수호자 중 한 명을 공격합니다. 이 공격을 맞은 거인 수호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이 다음 장면은 마을에서 거인들과 밀짚모자 일행들이 함께 파티를 벌이는 장면이 펼쳐지고, 밀짚모자 일행들과 도리와 브로기는 우정의 잔을 나누며 서로에게 감사를 표하고, 밀짚모자 일행들이 과거 거인족들을 위해서 해준 모든 일들에 고맙다고 합니다. 저는 밀짚모자 일행들과 거인족들이 술을 마시고 파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이 두 명의 불청객들이 로키가 있는 곳으로 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로키를 해방시키고 엘바프를 다시 혼돈으로 몰아넣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키와 샹크스의 조합, 또는 로키와 샹크스 가문의 쌍둥이의 조합은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이 상황에서 자신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고 우상으로 따르던 샹크스가 적으로 등장한다면, 심지어 엘바프와 루피를 공격하게 된다면 루피는 과거 정상전쟁 때 에이스를 잃는 느낌에 준하는 배신감을 받게 될 것이고, 전쟁의 나라 워랜드 엘바프에서 엄청난 규모의 전투가 펼쳐질 것입니다. 심지어 엘바프 쪽에서도 샹크스라는 해적은 신뢰와 동료의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엘바프에 등장한 샹크스 외형의 남자는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은 세계 정부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여론이 모이고 있고, 그만큼 엘바프가 세계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라 건들지 못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세계 정부 입장에서도 놔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공백 200년에 대한 역사와 연구가 이제까지 세계 정부의 손에 제어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루피 일행들이 이곳에서 도착했기 때문에 더 이상 뒤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라핌이라는 클론들의 디테일을 봤기 때문에 샹크스 역시 클론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하죠. 하지만 그들과는 다르게 샹크스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고, 샹크스가 세라핌으로 클론화되어 등장하는 그림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죠. 만약 샹크스까지 클론화가 된다면 솔직히 로저부터 흰수염 등등 당대 최강의 해적들을 전부 세라핌화시켜서 막장으로 가는 스토리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클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세라핌들이 기존 베이스 모델에 비해서도 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밸런스적인 면에서 위험하죠. 또한 그 남자가 클론 상태라는 것을 루피가 알아차린다면 루피에게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그가 샹크스의 형제 또는 샹크스라고 생각한다면 루피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실 샹크스 가족의 개념은 루피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루피를 공격하고 엘바프를 전장으로 만드는 모습을 본다면 루피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다가 이미 원피스 1121화에서 샹크스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실루엣의 남자를 공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원피스 쟁탈 전에 피가랜드 가문이 움직이고 있다는 스토리가 가장 개연성에서 자연스럽고 클론 인간의 이야기보다 몰입감이 좋다는 것이죠. 오다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빌드업을 유지하기에도 편하다고 보이고요. 하지만 저는 좀 아쉬운 점 중 하나는 과거 레벨리에서 샹크스가 오로성을 독대할 때 보여준 치유법권을 사라지는 것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고 보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오다가 이번에 등장한 샹크스 외형의 남자에게 후드를 씌웠기 때문이죠. 어쩐지 당시 샹크스가 후드로 자신을 가리고 등장할 이유가 없었죠. 오다는 후드를 뒤집어 쓴 공통점을 이번에 강조한 것이죠. 심지어 옆에서 같이 등장한 인물도 후드를 쓰고 있었죠. 이 외형의 특징이 같은 가문 또는 같은 집단의 공통점을 강조하려고 만든 오다의 설정으로 보고 있으며 샹크스급 강함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엘바프에 등장했을 때 자신의 가문의 사람과 어떤 구도를 보여줄지도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죠. 샹크스의 출신 성분과 샹크스가 발견된 스토리가 갓벨리에서 로저가 상자에서 샹크스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문들의 뜻과 반대로 샹크스가 인생을 살아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오다가 후드를 쓰고 있는 샹크스 가문의 사람을 등장시키므로 그들의 과거 회상을 통해 우리에게 피가랜드 가문의 떡밥을 풀어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들이 엘바프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우로와 엘바프의 도서관들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루피가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이 부분이 엘바프에서 키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들이 만약 로키를 깨운다면 엘바프는 이제 더 이상 루피 혼자서는 감당이 불가능한 전장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후드티를 둘러쓴 샹크스 외형이 사나이가 확률은 낮겠지만 진짜 샹크스라면 이제까지 최대 떡밥이었던 샹크스 흑막설이 완벽히 힘을 받으며 원피스는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원피스 1135화는 야르리 파티에 도착하면서 끝이 난다고 하고 야르의 머리에는 거대한 칼이 꽂혀 있습니다. 루피는 이 모습에 충격을 받고 할아버지 머리에 칼이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야르는 이 와중에도 머리에 칼이 꽂히는 싸움을 하다 온 것일까요? 그리고 다음 주 휴재는 없습니다. 다음 영상은 원피스 1135화 전체 내용 리뷰와 분석으로 오겠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세요.